안녕하십니까. 파이터천권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7월 31일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기본 2년 계약에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구권이고, 또 하나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금액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고심 끝에 고안한 방안이 전세 통계 자체를 바꿔버리자. 이 통계 자체가 자꾸 폭등한 것으로 나오니까 언론들이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임대차 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이 통계 자체를 바꿈으로써 원천 봉쇄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통계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정부에서 바꾸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전세 통계를 바꿨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2법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여기서 착안할 사항은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를 계약할 경우에는 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2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얼만큼 변동했는지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0.14% 증가했고 강북에 0.12, 강남에 0.16%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0.23% 증가했고 인천에서는 0.03% 증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주요 지역에서 얼마만큼 아파트 전세 가격이 증가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전 지역에서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보합되고 하락되어 있는 그 분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수치가 바로 월하고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간격을 두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것이 7월 31일이니까 8월 3일과 8월 10일이 바로 임대차 보호법 2법이 시행된 이후에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에 8월 3일에는 그 상승된 지역이 143곳으로 그 시행되기 직전인 7월 27일에는 이제 상승한 곳이 이제 138곳이었는데 오히려 더 증가했고 8월 10일에도 141곳으로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증가하는 지역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차법 2법을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 생각해낸 방안이 아예 그 전세 통계를 변경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를 바꿔버리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 통계를 변경하겠다 발표한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바꾸고자 하는 통계가 바로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1986년부터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34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동산 시장 대표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표본 조사를 거쳐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라고 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월세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개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와서 과거의 정책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갱신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상폭이 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면 맥시멈 5%분이 못 올리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계약할 때 아주 많이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존 통계는 이와 같은 이제 기존 계약 갱신을 할 경우는 그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만 통계에 잡히니까 지금 통계로 볼 때는 임대차 2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기존 계약갱신의 경우를 반영을 하면 전세값이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통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변경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과거의 자료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똑바로 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해서 통계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정책을 제대로 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비교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통계 뭐하러 만듭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완전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34년 동안 바꾸지 않은 통계를 바꿔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 정말 이것은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쪽에 관련된 그런 장관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문 지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